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어, 에너지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응고할 때 부피 변화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자, 이번에는 근데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사실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왜 갑자기 놀라? 야, 그래도 잘 안 나와도 개념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예 안 나오 뭐 혹시 또 한 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치? 그 문제 좀 잘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거야.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뭐 중학교 때도 비슷한 거 배우는데 표면 장력은 이제 처음 나오는 거라서 이제 봐야 돼요. 표면 장력 일단 표면 장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장력이라고 하는 게 뭐니 이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잡아당기는 힘이냐? 표면에서. 표면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표면 장력이라고 해요. 그럼 표면에서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게 무슨 말이니? 지? 보통 이제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어, 뭐 표면 장력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자, 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하나 있고,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액체 다 적용되는 거지만 물 분자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여기 요렇게 음에 요렇게 내부에 있는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내부에 있는 물 분자는 주변에 있는 물 분자들에 의해서 주변에 이렇게 막 물 분자들이 있겠지. 그럼 얘네들한테서 뭐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인력을 받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물 분자들끼리니까 얘 어떻게 해요? 좌우로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겠지. 또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힘도 받을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 내부에 있는 내부에 있는 물 분자는 사방에서 물 분자들이 잡아당기는데 그게 뭐를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끌려가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표면에 있는 물 분자는 얘는 좌우에서 또 이렇게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는데 요거는 힘의 평형을 이루지만 중요한 거는 내부에서 여기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지만 요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요 표면에 있는 표면에 있는 물 분자는 바깥쪽하고 안쪽에서 힘의 평형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얘는 어느 쪽 안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내부로 끌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그 내부로 끌려가는 현상, 그 잡아당기는 힘, 그걸 우리가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로 끌려가게 되면 그 결과 표면의 분자 수가 감소할 거고 안쪽으로 끌려가니까 분자 수가 감소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표면적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표면적을 감소시키는 힘을 얘기해. 이걸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표면적이 작아지는 힘, 표면적이 작아진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니? 예를 들어서 어, 어이,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첫 번째로 지금 물이라고 합시다. 물 분자가 요렇게 뭉쳐 한 덩어리로 있을 때랑 얘네들이 똑같은 양인데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랑 누가 이게 표면적이 더 크고 이게 표면적이 작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액체는 최대한 뭐 하려고 그래?
뭉쳐 있으려고 한단 말이야. 또 같은 양일 때 표면적을 가장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구형으로 있을 때와 그치? 이렇게 올록볼록 있을 때 그치? 구형으로 있을 때 표면적이 더 작아. 그래서 액체는 최대한 공모양 구형을 만들려고 해.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릇에다가 그치? 물을 따르면 물이 어떻게 되니? 항상 수평을 이루지. 그지? 얘가 항상 수평을 이루는 이유는 뭐냐면 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목하게 있거나 아니면 물이 이렇게 볼록하게 있으면 그지? 이렇게 오목하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물 분자가 있는데 얘가 주변에 있는 물 분자한테서 요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받는다고. 그럼 이게 지금 180도가 아니니까 합력이 생기겠지. 합력이 어디로 생기겠어? 합력이 요렇게 위로 생겨요. 그게 끌려 올라가. 반대로 이렇게 볼록하게 있으면 요 꼭대기에 있는 물 분자가 있는데 요 물 분자가 마찬가지로 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받는단 말이야. 이것도 힘의 평형이 180도가 아니까 합력이 0이 아니지. 얘는 아래로 끌려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물은 항상 어떤 그릇에 담겨 있으면 표면이 수평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바늘 같은 걸 물에다 살짝 올려놓으면 그게 물 위에 떠. 근데 우리가 바늘 철로 만들었잖아. 얘가 물보다 밀도가 크단 말이지. 근데 물 위에 떠. 왜 그러냐? 요렇게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바늘 단면으로 한번 봅시다. 바늘 단면 철로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놓으면 이 철의 무게로 얘를 누를 거란 말이야. 그럼 물이 어떻게 돼?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휘어진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물이 이렇게 휘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물 분자가 요렇게 180도가 아니니까 합력이 0이 아니면서 위로 힘을 받아. 그 힘으로 요 바늘을 떠받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표면적이 작아지면서 역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장력은 역학으로 해석도 가능해요. 물리하고도 연관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이때 이 표면 장력 관련해서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거는 이제 자 얘네를 비교하는 게 문제 나와요. 비교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요걸 좀 알아야 돼. 자, 어떤 어떤 판 위에다가 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려. 그러면 물은 여기에서 최대한 아까 선생님처럼 구형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런데 얘한테 지금 작용하는 힘이 여기에 지금 구형으로 있지는 않아.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걸 보기는 어렵지. 왜 그러냐면 뭐가 잡아당겨? 중력이 잡아당기잖아. 그리고 요 유리 있죠, 유리. 판때기. 얘가 잡아당기는 인력도 있어. 근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 여기 물 분자가 있다면 요 물 분자를 잡아당기는 물 분자 사이에 인력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요렇게 약간 눌려 있는 그림 이상하네. 요렇게 약간 눌려 있는 요런 모양이 된다고. 그럼 이때 요 높이 요 h가 클수록 물 분자 사이 인력이 크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표면 장력이 크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물을 가지고 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표면 장력은 모든 물질이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특히 물은 표면 장력이 크다는 거야.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분자량이 비슷하거나 이런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왜 그러냐? 물 분자 사이에 뭘 하니까? 수소 결합을 하니까.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크니까. 그래서 물은 표면 장력이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봅니다. 자, 세 가지 뭐냐? 요렇게 판때기에다가, 자, 요렇게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랑 에탄올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그치? 이때 뭐가 얘 높이하고 얘 높이를 비교했을 때 높이 H가 어디에서 물이 에탄올보다 크다. 그러니까 표면 장력도 물이 에탄올보다 크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서로 다른 물질을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비교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똑같은 물인데 얘는 20도씨의 물이고 얘는 60도씨의 물이에요. 그래서 이때 높이차, 높이 H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자, 높이 H가 언제가 20도씨일 때가 60도씨일 때보다 크다. 그래서 표면 장력도 뭐가 20도씨일 때가 60도씨일 때보다 크다. 무슨 말이야?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그럼 표면 장력이 약해져. 분자 사이 인력이 약해지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력이 약해지는 거야. 그런 걸 비교할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서는 물하고 비눗물이에요. 이때도 여기 높이 H하고 높이 H를 비교하는데 높이 H가 언제 물이 비눗물보다 크다. 따라서 표면 장력도 자 물이 비눗물보다 크다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비눗물이 뭐야? 비누하고 물하고 섞은 거잖아. 이 비누와 같은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걸 계면활성제라고 해. 우리가 집에서 쓰는 세제 있지, 퐁퐁 이런 거, 트리오 막 이런 거, 그지? 계면활성제인데 이 계면활성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는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로 때를 빼내는 거야.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비교하는 걸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표면 장력 얘기 관련해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관 현상이에요. 모세관 현상은 일단 모세관 현상이 뭐냐? 가는 관을 따라서 물이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응집력이고 또 하나는 부착력이라고 하는 거야. 응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같은 물질 사이에 인력을 얘기하는 거고 부착력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물질 사이에 인력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뭐 유리가 있다고 치자. 유리판이 여기에 분자가 있어.
얘 A 분자고 얘도 A 분자. 얘는 B라는 물질로 되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요 얘를 가지고 왼쪽에 있는 A가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을 거고 요 B로 되어 있는 요 유리가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을 거야. 이때 A가 잡아당기는 거, 같은 물질끼리 잡아당기는 요걸 우리가 응집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B가 A를 잡아당기는 거, 서로 다른 물질끼리 잡아당기는 걸 부착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 표면장 이 모세관 현상은 이 응집력과 부착력 그리고 표면장력 얘네들이 함께 작용해서 나타내는 거야. 이제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제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게 물과 유리관, 물에다 유리관을 꽂았을 때, 그 다음에 수은하고 유리관, 얘네들로 예시가 많이 나오는데, 물과 유리관에서는 어떤 특징이, 여기에서는 응집력보다 부착력이 더 크고, 수은과 유리관에서는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더 커.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유리관이 있다고 칩시다. 유리관이 있고 옆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자, 여기 물 분자가 이렇게 있을 거야.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유리관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얘네가 이렇게 유리관이 있으면 요 안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걸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뭐냐 하면 요 유리관하고 맞닿고 있는 요 물 분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가 누구냐 하면 요 안쪽에 있는 유리관하고 닿지 않는 물 분자들 있지. 얘네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 유리관하고 맞닿는 물 분자는 뭐가 부착력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유리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 그래서 유리가 요 물 분자들을 잡아 당긴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유리를 뚫고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끌려 올라가. 그래서 여기가 요런 면을 만들어요. 오목한 모양을. 그럼 오목한 모양을 만들게 되면 얘 끌려 올라간 애들이 가운데 있는 요 물 분자를 이렇게 잡아 당긴다고. 인력이 작용하니까. 그러면 얘네가 180도가 아니니까 합력이 위로 작용하겠지. 그럼 요 가운데 있는 물 분자가 이렇게 위로 끌려 올라와. 그래서 다시 요런 수평한 면을 만들게 돼. 그럼 다시 요 사이드에 있는 얘네들을 유리가 다시 잡아당겨서 다시 얘네가 끌려 올라가. 그럼 얘네가 다시 요 물 분자를 잡아당기는 거야. 그럼 얘가 다시 끌려 올라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 맨 마지막에 가서는 요런 면을 오목한 모양을 만들면서 멈추게 돼. 그래서 이때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이 모세관을 따라서 물이 상승하고 맨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오목한 모양을 만들게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언제까지 얘를 끌어올리느냐? 얘가 계속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밑에 물이 계속 끌려 올라오니까 중력이 작용하지? 무게가 작용하잖아. 그지?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요 물 분자를 잡아당기는, 그지? 위로 올리는 힘하고 무게가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관의 굵기가 가늘어질수록 그럼 무게가 적게 나갈 거잖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높이가 더 높아지는 거야. 이 높이 h가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걸로 문제 나오고 가끔 이제 비교하는 걸로 이제 요 수은 얘기가 나오는데 수은 얘기는 이건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그치? 수은이 이렇게 있다고. 근데 얘네는 그치? 뭐가 더 커? 응집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수은끼리 잡아당기는 인력이 더 세다고. 그러니까 요 표면에 있는 요 유리관과 맞닿고 있는 수은이 안쪽으로 끌려가. 얘는 반대로. 그래서 얘네가 요렇게 안쪽으로 끌려오면 얘네가 어떤 면을 요런 모양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양쪽에 얘 가운데 있는 수은을 잡아당겨서 얘를 아래로 끌어내린다고. 그래서 내려오면 얘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요런 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요 사이드에 있는 애들을 또 안쪽에서 끌어당겨. 그러면 다시 또 요런 면을 만드는 거야. 이걸 계속 반복해서 내려가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있지? 높이가 하강하면서 볼록한 면을 만들게 돼. 이건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는. 그래서 보통 물하고 유리관 얘기로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걸 모세관 현상이라고 한다. 됐나요? 다음에 이제 증기압력. 고체는 못 들어가겠다. 야. 증기압력 얘기까지는 봐야겠네.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지 증기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야. 특히 우리가 어디 보통 물을 갖고 예시를 많이 드니까 물에서는 뭐가 되겠어? 수증기 압력이 되겠지. 그럼 수증기의 압력, 수증기는 항상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수증기가 기체니까 걔에 의한 기압, 압력 작용하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측정할 때마다 달라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 증기 압력은 아무 때나 그 증기 압력을 측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제? 동적 평형 상태가 되었을 때. 동적 평형 상태에서 왜 동적 평형 상태니? 이때 온도가 일정하면 수증기의 양이 어때?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증기압력도 일정하게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기압력을 측정을 해서 일정한 값을 알고 있을 수 있다고. 이해됐어? 네. 그래서 증기압력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동적 평형 상태에서 증기의 압력을 얘기한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는 우리가 화원에서 배우니까 여기서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그지? 그러면 이 증기압력이라는 게 이제 결국 뭐를 나타내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뭐 플라스크를 갖다 놓고 해서 여기에 요렇게 U자관을 연결해 놓고 여기에 이렇게 액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 A라는 게 여기는 B라고 하는 놈이 액체가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증기가 있겠지. 그지? 그때 여기 수은을 집어넣는데 수은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들어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자 봐봐. 누가 여기서 A의 증기 압력으로 얘를 누르는 힘과 여기서 B의 증기 압력으로 누르는 힘이 있는데 누가 A가 이만큼 더 세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자 증기 압력은 A가 B보다 크다 이런 거야. 그럼 증기 압력이 더 크다는 얘기는 수증기 양이 더 많다는 얘기지. 그지? 수증기의 양이 A가 B보다 더 많다. 왜 수증기 양이 더 많아? 증발이 A가 B보다 더 잘 되니까.
그럼 증발이 잘 된다는 거는 분자 사이의 인력이 어떻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야. 분자 사이의 힘이 더 작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분자 사이의 힘이 작으니까 나중에 끓는 점 따지면 어떻게 해서 끓는 점은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실험 장치를 통해서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때 그래서 보면 자, 이 증기압력 곡선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방금 봤던 것처럼 얘가 압력이고 온도가 됐을 때 자, 얘가 A 그래프다. 그러면 얘가 B 그래프다. 라고 했을 때 같은 온도에서 A의 증기압력은 여기가 되는 거고 B의 증기압력은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A의 증기압력, B의 증기압력 이렇게. 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기압력은 그거와 따라서 증가하게 돼 있다. 됐네? 자, 그때 여기서 우리가 뭐를 끓음이라는 걸 볼 거야. 끓음이라는 건 뭐야? 액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기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야. 증발은 뭐야? 액체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럼 언제 끓음이 나타나느냐? 얘는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졌을 때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걸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진다? 그게 무슨 말이지?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물이 있는데 외부 압력은 보통 이제 대기압은 1기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물 이제 가열을 해. 가열을 했더니 요 액체 내부에서 기화가 돼서 요렇게 물 분자가 생겼다고 쳐봐. 물 분자? 기포가 생겼어, 기체가. 그러면 여기 요 내부는 수증기가 차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내부에 이 증기 압력이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0.5기압이야. 근데 지금 외부 압력이 1기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누르는 요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이게 1기압이라고. 그럼 이 기포가 어떻게 돼? 이 기포에서 증기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이게 더 크지. 얘는 0.5기압이고 얘는 1기압이니까. 그지? 그러면 이 기포가 깨져. 이게 없어져 버린다고. 반면에 얘가 요렇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가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요렇게 기포가 생겼어. 외부 압력은 여전히 1기압이고 그랬더니 여기 이제 기포들이 이렇게 있는 기체들이 있을 텐데 얘가 여기서 1기압이 됐다고 쳐봐. 그럼 얘가 여기서 밖으로 이렇게 내보낸 버티는 힘하고 여기 밖에서 요 누르는 압력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같아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증기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같아진 거야.
얘가 1기압인데 얘도 1기압이니까. 그래서 기포가 안 깨져. 기포가 올라가. 왜? 기체니까 밀도 작을 거 아니야, 물보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야, 얘가. 뽀글뽀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물 끓을 때 보면 밑에서부터 거품이 뽀글뽀글 막 올라오는 게 막 보인다고. 이래서 그런 거야. 그럼 여기에서, 그치? 야, 여기서는 증기압력이 작았는데, 그치? 여기는 왜 증기압력이, 이제 외부압력하고 같아졌냐? 요렇게 가면서, 그지? 증기압력이 증가했지. 당연하지. 왜? 가면서 가열을 더 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증기압력이 증가하는 거야. 여기 있잖아.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력이 증가한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증기압력이고 온도일 때, 자, 얘가 예를 들어 물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가 뭐 A라는 물질이라고 하자. 이때 여기가 1기압이라고 해보자. 그럼 물은 온도가 증가할 때 증기압력이 증가하는데 그러다가 언제 1기압이 될 때가 있을 거야. 그지? 그때 즉 여기가 지금 뭐 한 거야? 외부 압력과 증기압력이 같아진 거야. 이때 온도가 100도씨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요 A라는 물질은 어디에서? 여기서 같아지는 거지? 얘는 예를 들어 여기가 120도라면 얘는 여기가 120도씨라면 A의 끓는 점은 120도씨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끓는 점은 A가 물보다 A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하나 더.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지거든. 공기가 적어지니까. 그러면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산 위에 거기 압력이 0.8기압이라고 해봐. 그때는 여기 여기가 90도씨라면 그때는 90도씨에서 물이 끓어버리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압력밥솥 안에 압력이 1.2기압이라고 해봐. 그러면 1.2기압, 그때 1.2기압이 외부 압력인 거야. 그럼 이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110도씨라면 이때는 110도씨에서 물이 끓는 거야. 더 높은 온도에서 밥이 되니까 밥이 더 빨리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요런 게 우리가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거에서 배우는 겁니다. 됐나?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고체 얘기는 다음 주에 봐야겠네.